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살해당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가요, 그 내용이 5일 공개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이모 군은 특히 이제 아버지가 월북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정부, 군이나 해경이나 여기서 처음부터 말이죠, 이 사람이 월북했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월북했다는 것을 흘리듯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 곧 이어서 월북을 단정하듯이 이야기해왔죠, 지금까지. 그리고 그 덩달이 있잖아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라면서 집권당으로서 정치를 이끌어갈 생각은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거기 말하면 덩달아 따라하느라고 지금 바쁜 그 정당, 이 정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모양인데 거기 황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 여러분 기억나시죠?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특혜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왜 복귀하지 않느냐고 그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현모 당시 병장, 당직병이었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단독범, 배후 공범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사람을 범죄인으로 단정했던 그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이번에는 또 이 사람이 월북했다는 걸 뒷받침하기에 또 여념이 없습니다. 한미 연합 정보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월북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로서는 지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읽고 온 인터넷에서는 말이죠, 댓글로 온갖 그냥 해괴한 비난을 퍼부어대고 하는데 이거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대통령한테 호소를 했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월북이 아닙니다. 근데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니 신발을 벗어놓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월북한 거다. 신발 벗어놓고 사라진 것하고 월북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또 해류를 거슬러서 38km까지 갈 수는 없다. 그냥 표류에서는 헤엄쳐야 가는 곳이지. 이런 주장을 또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빚이 많았다, 이 이야기도 하고 또 북한 측에서 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 내용 중에 지금 말하는 이 이유 중에 그것이 월북의 불가피성이라든가 필연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됩니까 그게? 오히려 그것이요,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더 될 수 있죠. 뭐냐면 그 바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이모 씨가 그 업 지도원 아닙니까? 그 해류를 몰라서 그냥 그렇게 갔겠습니까? 당초에는 무슨 10km쯤 가면 그 북한 해역에, 북한 지역에 도달하니까 그걸 계산해서 갔을 것이다 하는데, 아니 그렇게 가는 사람이 나침반 하나 없이 그냥 갔어요? 신발은 왜 벗어놓고 갑니까? 인당수입니까? 오히려 방수 신발을 오히려 신어도 시원찮은데 신발을 벗어놓고 갔다, 그게 북한으로 월북하려는 사람의 행동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빚이 많았다. 빚이 많으면 월북합니까? 물론 빚 많아서 월북하는 사람도 있고요. 범죄 저지르고 도망가듯이 월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빚이 많아서 그렇다면, 그래서 꼭 월북해야 되겠다면 다른 루트가 많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가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좀 되는 사람이라면 월북하는 것보다 여기서 어떻게든 견뎌내는 게 낫다는 그 판단 못 하겠습니까? 설령 빚을 많이 졌다 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이야기합니다만 편지에서 거기서 아버지 신상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 당연한 거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거기서 묻는 대로 다 대답해야지 안 할 겁니까? 거기서 왜 왔냐 이러면 월북하러 왔다고 그래야지, 일단 살아나려면. 근데 그걸 가지고 단정하면 안 되죠. 월북이다 아니다 이것은요,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선전하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목적이 있겠죠. 의도성이 있는 그런 월북설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국민이 표류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만약에 그런 총격을 받고 살해가 됐다 이러면 국민들 분노가 덜 끌어오르겠죠. 문재인 대통령 할 말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비난이 문 대통령한테 직결되겠죠. 집중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월북했다 이래 되면 그 충격도 훨씬 낮아지는 거죠.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슬쩍 옆으로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밑에서 말이죠.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단 저 사람 월북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요. 월북자라고 합시다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월북자라고 하고 그래도 그 사람 최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월북자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가 달라질 것 없잖아요. 자기가 그쪽 나중에 북한에 가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고 부인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월북자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도 되고 월북자 아니면 보호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 이 아들로서는 그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죠. 억울하니까.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렇게 하니까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문파인지 무슨 대깨문인지 친문인지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마. 이 인터넷 댓글에다 아주 모진 말을 계속 달아댑니다. 그 어린아이까지. 그 고등학교 2학년 해봐야 어린아이 아닙니까? 거기다 그 동생은 8살짜리 여자애랍니다. 얘들한테 대해서 그 유족에 대해서 온갖 모멸적인 말을 다 그 인터넷에 써놓고 있습니다. 말하는 배설하는 거지. 자기의 그 인격을 그들 배설하는 거예요. 오물것처럼. 예? 그 이런 게 있어요. 참 기가 막혀서 하나만 제가 인용해 볼게요. 아들님, 아빠가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지고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 이혼할 때 아드님과 가족은 무엇을 했나요? 도박빚 갚는데 보탬되고자 알바라도 했나요? 그 어린아이 보고 온 가족이 매달려 이혼을 적극 만류했나요? 북쪽으로 향하는 아빠를 향해 돌아오라 소리라도 치셨나요? 가족들도 몰랐을 겁니다. 국가도 몰랐을 겁니다. 국가는 무엇을 했나요? 묻기 전에 가족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요? 이런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인 이런 것을 댓글이라고 달아놓은 사람. 문 대통령. 이 고등학교 2학년 그 아이는 그 아들은 말이죠. 아버지 공무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도 저 공무원이 데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댓글이나 다는 이 인간들, 인간성이라는 걸 완전히 포기해버린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문 대통령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세력입니다. 이른바 세력이라는 걸, 친문 세력이라는 걸, 문 대통령이 이걸 알아야죠.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에게 떠받들려가 대통령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이 권력을 휘두르니까 오히려 그 점에 빠져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아들 이모군이요. 그 편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렇죠. 예, 이 아이들 보고 그 모진 그런 댓글 다는 그 참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죠. 예? 그러면 문 대통령은 잘했어. 그건 민주주의의 양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 겁니까? 그 다음 또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물어야죠. 이 나라한테도 물어야 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문 대통령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날 뭐 했습니까? 6시 36분인가 그때 이모 씨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한테 붙잡혔다는 걸 그때 보고받았다면서요. 살해당한 것은 9시 4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3시간 동안 문 대통령 뭐 그 전에 김정은하고 친서 교환하고 아주 친한 척 했다면서요. 우정어린 친서를 서로 교환했다면서요. 그러면 바로 김정은한테 뭐 핫라인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사람을 통해서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거기 그 수역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군인들이 잡은 모양인데 보내달라. 잘 보호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그 이전에 사실은 그 사람이 행방불명됐다, 실종됐다 이런 보고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전날 11시쯤에서 실종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라도 그걸 보고를 받은 후에라도 전화를 하든지 인편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김 위원장 우리 국민이 그쪽으로 서해에서 어디서 없어졌는데 혹시 그쪽으로 갔는지 좀 수색해달라. 비용은 우리가 댈게. 그리고 만약에 찾거든 잘 보호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없습니까? 그날 밤 22일 밤 23일 새벽 1시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도 대통령은 주무셨다면서요. 자기 유엔 총회 연설 듣고. 그러니 대통령한테 물을 수밖에 되겠습니까? 책임 어떻게 질 거냐고. 이런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이거랍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지금 해준 그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직접 자기 육성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힐 일이죠. 이럴 때는 대통령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책무를 다 못했으니까. 국민을 못 지켜줬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문 대통령이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 월북해서 이겁니까?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이 사람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럼 끝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말이죠.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했다네요. 미안하다고 전해라. 그 말을 통전부가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준 그 통지문 거기에 말이죠. 아주 감지덕지해가지고 온 국민한테 그거 선전하게 바빴죠. 북한이 이렇게 해왔다. 문재인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었겠냐. 그런 자랑이나 할 줄 알았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하는 일에 이렇게 소홀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무슨 군도 해경도 민주당도 덩달아서 전부 대통령 지키느라고 야단이죠.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지키느라고, 대통령의 심기를 지켜주느라고, 원망이 대통령한테 안 돌아가게 해주려고. 그러면 대통령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해집니까? 그런 대통령 누가 못하겠습니까? 김정은이하고 친한 척만 하면 되니까. 국민이야 뭐 나가서 죽든 말든. 나중에 돼서 나 마음 아프다 이러면 될 거고. 조사 결과 그 사람 월북 맞아 이러면 될 거고. 참 답답합니다. 예, 이런 대한민국에 국민 돼서 살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요. 정말 요즘 말로 하자면 참 피곤합니다.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면서 나 대통령입네 이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 충성하느라고 지금 보자. 3년 4개월 지났으니까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1년 8개월쯤 남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한테 충성을 못해서 저렇게 안달하는 사람들, 이게 이 정권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그 실체가, 그 실력이 어떤지 국민 한 사람도 못 지켜줘요. 단 한 사람도 못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도 못 지켜주는 사람이 5,217만 8천 명의 이제 추계입니다만 그 국민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대를 내려놓는 게 낫겠습니다. 문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알고요. 책임 좀 느끼십시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 정부 관계자들,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나 편들어주는 척 하다가 나 더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죠. 자꾸 이야기해보면 뭐합니까? 사실은 더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